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시장이 현재 단기적인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반등 이후에 횡보 국면에 머물러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매도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긴 하지만 꾸준히 자금이 흡수되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상반된 신호가 공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방향으로의 강한 확신보다는 이 흐름을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에서는 이번 반등의 성격과 현재 시장이 보내고 있는 구조적인 단서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뉴욕 증시와 거시경제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발표된 소매 판매 영향이 작용을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어제 12월 소매 판매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즉 미국의 소비가 꺾이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12월 지표이기 때문에 연말이 미국의 연중 최대 소비 대목이고 이 기간에 소비가 늘지 못했다라는 점을 시장에서는 주목했습니다. 즉 미국인들이 연말 분위기를 즐길 여력을 잃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기 위축의 선행지표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소비가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 재개 시점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전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CME 패도 지출 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상향 조정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3월 전망으로 봤을 때 동결이 더 월등하게 무게감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되는 비노업 고용에 대한 시장의 주목도도 더 올라갔는데요. 소비 둔화가 확인된 만큼 고용까지 약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추이들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자산 운용사 중에 한 곳이죠.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는 트레이더들이 연말까지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즉 CME 패드워치 툴 상으로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예상되지만 현재 전체적인 거시경제 상황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 압박이 이어졌을 때 세 번의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네, ETF 흐름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일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1억 4,400만 달러 이상이 순유입이 되면서 2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을 이어갔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는 3거래일 연속 순유출 이후에 4거래일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는지 여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순유입이 이어지는지가 단기적인 가격의 항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온체인 상으로는 대부분의 지표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락의 종착점보다는 반등을 위한 준비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매도보다는 축적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구간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매수 매도 압력 델타 값인데요. 이 지표가 현재 매도세가 전체적으로 더 우세한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 그런 부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봤을 때는 신규 자금 유입이 감소하고 순유출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에 나온 매도 물량을 신규 자본이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리와 수급이 모두 다 스트레스 구간에 있음을 의미하고, 이런 구간에서는 단기 변동성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인내와 그리고 지속성을 가지고서 투자 관점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수급 지표에 이어서 심리 지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이 일정 부분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그럼에도 시장 전반에는 여전히 강한 공포와 불신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오늘 장표로는 공유드리지 않았는데요. 계속해서 10을 경계로 움직이면서 극도의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감정 지표 한번 살펴봤을 때 긍정적인 감정 대비 부정적인 감정이 더 월등하게 무게감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일정 부분 회복이 되었지만 여전히 굉장히 낮은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퍼드가 우세한 구간에서는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상승할 확률이 높지만 그럼에도 현재 바로 뒤에서 보여드릴 선물 시장이나 여러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을 바닥 근접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바닥을 확정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 반등 가능성과 구조적인 약세 리스크가 동시에 공존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인 지표들 몇 가지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보여드릴 지표는 시장이 아직까지는 바닥을 형성했다라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지표이고 이 지표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가격이 또 하방 압력을 받는다. 이런 시그널은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아직까지는 시장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의미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이 전형적인 항복 매도 단계에 진입하지 않았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선물과 현물 가격의 차이를 의미하는 베이시스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과거의 바닥 구간에 가까웠을 때는 이 베이시스가 크게 왜곡이 되면서 극단적인 스트레스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가령 2022년 하락장에서는 9%가량까지 격차가 벌어졌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4% 정도로 비교적 안정된 구간에 머물고 있고 지난주에 가격이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던 그 구간에서도 5%까지 도달하지 못하면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채굴자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가격이 급락했던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와 단기 보유자 그리고 채굴자들이 매도하는 움직임들이 가파르게 나타났는데요. 다행히 그 물량들이 중대형 고래들과 장기 보유자에 의해서 일정 부분 흡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채굴 수익성이 여전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의 정체 구간이 길어지게 됐을 때는 또 추가적인 매도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시 프라이스가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다가 현재는 0.035까지 회복을 했는데 365일 이평선인 0.048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즉 1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 채굴 수익성이 더 낮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옵션 스큐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차트상으로 풋이 크게 급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현재 옵션 시장에서 하락 리스크에 대한 해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공포 심리가 아직까지는 만연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런 구간들이 나타난 이후로는 다시 반등의 흐름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바닥 형성이 가까워졌을 때 이런 시그널들이 주로 포착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고래와 장기 자금들은 매도 물량을 흡수하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하방 압력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사이클 지표 중에 하나인 IBCI 지표도 축적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악관이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의 주요 리더들을 초청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 수익과 관련해서 후속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즉 2차 회의를 진행을 한 건데요. 이번에도 골드만삭스와 JP모건 그리고 코인베이스와 A16G까지 주요 글로벌 은행과 핵심 크립토 기관들이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번에도 시장 구조 법안이나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및 수익 구조와 관련해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은 다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암호화폐 업계는 이 스테이블 코인 보상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타협 의사를 보였지만 은행권이 본인들의 밥벌이를 하나도 양보하지 않겠다. 이런 기조를 이어가면서 타협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현재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가격이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 구조 법안의 논의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타협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이 크게 또 반영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올해 봄 이전에는 통과되어야 한다면서 법안 처리에 대해서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몇 가지 이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는 DAT 기업에 대한 불안감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 있다. 이런 불안감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마이클 세일러 설립자가 매 분기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입할 것이고 보유한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4년에서 8년 동안 S&P 500 대비로 2배에서 3배 정도 성과가 더 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스트래티지의 평단가는 76K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격 구간을 회복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 백악관 회의에도 참석했던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암호화폐를 한화로 3.4조 원이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SEC의 설티네프 보고서에서 밝혀졌습니다. 전체 운용자산 대비로는 0.33%로 매우 작지만 절대적인 물량 자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 솔라나를 아주 유의미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기관의 구조적인 편입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자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확보를 했는데요. 앞으로 일본에서 암호화폐 세제 개혁과 규제 완화 추진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즉 암호화폐 관점에서는 더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부터는 현재 최대 55% 대비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가져가면서 단일 20% 과세 도입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 암호화폐 투자가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또 자민당은 완화 정책을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친시장 완화적 확장적 흐름이 힘을 얻으면서 일본발 유동성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온체인 구조 자체는 약세 국면에 머물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이슈라든지 그리고 구조적인 방향성은 긍정적인 기조가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낸스 CVD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바이낸스 파이어 차트 상으로 60K에서 매수벽이 여전히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74.5K를 경계로 해서 매도벽이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주체들 움직임 한번 살펴보면은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점진적으로 물량을 늘렸다가 요 구간에서 횡보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가장 작은 주황색도 물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주체들은 모두 다 물량을 던져내고 있는데요. 호가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보라색과 빨간색이 매도 물량을 내면서 전체적인 주문량에서는 매도세가 매수세 대비 더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반등 이후에 횡보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음수 영역에 머물고 있고 이 얘기는 미국 기관이 아직까지는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양수 영역으로 전환을 하고 그 구간을 지켜내면서 꾸준히 미국 수요가 이어져야 됩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살펴보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볼 텐데요. 현재 차트상으로도 비트코인은 약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단기 방향성은 잡히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22평선과 52평선을 월등하게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레벨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재차 강조를 드리는데요. 현재 가격이 68K 후반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69K와 70K를 넘어서서 지지 구간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세가 더 전환되기 위해서는 스트래티지 평단이 위치하고 있는 76K를 회복을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22평선과 52평선까지 넘어서야지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평선이 52평선을 상회하면서 골든크로스 신호까지 포착이 되어야지 지난 1월처럼 상승세를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런 국면대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RSI 상으로 봤을 때 일단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서 2평선 상단을 지켜내고 있고요. MACD도 약세 국면이 약해지면서 골든크로스로 점진적으로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골든크로스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은 더 반등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요 구간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골든크로스 이후에 가격이 더 강하게 반등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데드크로스 신호가 포착된 이후에는 더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